안녕하세요. 로그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인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편 보시면 테스트럼, 플로 센서 그리고 프레셔 라인이 위치해 있고 이 프레셔 라인과 플로 센서 합쳐서 Y 센서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즉 프레셔 라인은 위쪽으로 위치가 되어야 음축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프레셔 라인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만약에 프레셔 라인 관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프레셔 라인 안쪽에 물이 찬 거기 때문에 이쪽을 빼가지고 물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우 센서인데요. 마찬가지로 플로우 센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누워 있다고 하면은 플로우 센서 안쪽에 물이 차는 것이 플로우 센서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로우 센서 같은 경우도 45도 혹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셔야 음축수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면서 즉 음축수가 모니터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플로우 센서가 말랐을 때 즉 드라이 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능하면 계속 쓰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시면서 만약에 물이 고여서 문제가 생기면 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플로우 센서가 캘리브레이션 된 상태에서 물이 찼다고 해서 물을 털어주지 않고 물이 찬 상태에서 그대로 캘리브레이션을 여러 번 다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제로잉 자체가 잘못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알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한번 캘리브레이션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 안 고이게 그리고 물이 고이면은 물을 제거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스탠바이 그리고 patient not ventilated라고 나와 있고 인공호흡기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체크랑 페이션트 서킷 테스트가 되었는지 언제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프리뷰 체크랑 서킷 테스트를 하지 않을 거면 가능하면 누르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이쪽 보시면 페이션트 카테고리가 니오네이탈과 피디아트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니오네이탈 경우에는 2에서 50ml의 타이다 볼륨 사용이 가능하고 페디아트릭 같은 경우에는 타이다 볼륨 10에서 35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베이시브냐 넌 인베이시브냐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넌 인베이시브 모드 선택하시면은 서킷을 기존 걸 쓰느냐 새로운 걸 쓰느냐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존 걸 쓰시게 되면은 세임 서킷을 눌러주시고 테스트를 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새로운 서킷 다시 인베이시브로 가보겠습니다. 인베이시브로 갈 때 만약에 새로운 서킷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서킷 테스트를 다시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똑같은 서킷 사용하시면은 Same Patient Circui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벤틸레이션 모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요. 컨트롤 밑에 있는 프레셔 컨트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드이고요. 컨트롤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CMV이기도 하고 ACMV이기도 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눌러주시게 되면은 FiO2, PIP, RR 그리고 PC above PIP을 설정하는데요. PC above PIP은 PIP 위에 얼마만큼의 프레셔를 설정할 건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TI는 흡기 시간입니다. 인스피레이션 타임이고요. 누르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하시던지 아니면은 이 막대를 잡아당겨서 한꺼번에 큰 숫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조절하셔서 accept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옆에는 T insp rise라고 되어 있는데요. inspiration rise time입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숫자를 줄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숫자를 올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플로우 그래프이기 때문에 플로우가 얼마큼 가파르게 이제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또는 이 막대를 잡아당겨서 한꺼번에 설정하실 수 있겠고요. 기본값이 0.15인데 0.2 정도 설정해보고 억세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I라는 information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의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면 이 I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리거인데요. 트리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리거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기본값은 플로우 트리거의 0.4L per minute입니다. 오른쪽에 프레셔 트리거도 있는데 현재 값에서 마이너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점점점 더 레스 페이션트 에포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자의 노력이 더 적어도 되는 상황, 즉 민감하게 설정이 됩니다. 환자에게 좀 더 편하게 민감한 트리거를 제공하고 싶으시면 숫자를 좀 낮춰가지고 민감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보통 0.4에서 0.25 사이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정도 내에서 민감하게 설정하셔서 환자에게 더 편한 트리거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크 때문에 플로 트리거에 자꾸 간섭이 생기거나 혹은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해서 기계 오작동이 발생하면요. 트리거를
더 민감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점점 둔감하게 해주시다가 기준점을 넘게 되면은 플러스 방식의 트리거가 사용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more patient effort 쪽으로 가깝게 되기 때문에 더 트리거가 둔감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오른쪽으로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안전장치를 해제해 주신 다음에 더 작은 숫자로 갈수록 트리거가 더 둔감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얀색에 막대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 0.5L per minut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이어스 플로우를 의미하고요. 환자한테 들어가는 미닛 볼륨 외에 혼자 서킷을 돌고 있는 분당 0.5L의 이 플로우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환자가 기본값이 0.4라고 말씀드렸죠. 0.4를 마셨을 때 환자에게 자바로브를 주기 때문에 0.5 중에서 0.4를 환자가 마셨을 때 자바로브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기준값에서 조금 덜 마셔도 환자가 자바로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해진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트리거 쓰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값을 설정이 다 되셨으면 Accept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Start Ventilation 눌러가지고 환자한테 인공호흡기를 걸 텐데 인공호흡기를 거시기 전에 보통 저희가 테스트런 상황에서 설정 값이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잖아요. 테스트런 상황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돌렸더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알람이 발생하는데요. expiratory minute 볼륨이 low, 낮다라는 알람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upper limit이 5.0, lower limit이 0.5인데 지금 현재 이 값으로 설정했을 때 분당 환기량 minute 볼륨이 0.33L per minute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 조건보다 더 낮기 때문에 알람이 뜨는 거고요. 알람 끄는 버튼은 이 종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알람이 꺼지고요. 알람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뜨는 알람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현재 뜨고 있는 알람에 대한 수치 조정을 통해서 알람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은 알람 더 이상 뜨지 않을 거고요. 알람 리밋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알람 리밋에서는 피크 프레셔, PIP, RR, 미닛 볼륨 이 네 가지 거의 모든 인공호흡기의 공통적인 알람이죠. 이 네 가지 알람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것은 타이달 볼륨 알람까지도 설정하셔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오고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숫자를 크게 하면 알람 소리가 커지고요. 숫자를 작게 하면 알람 소리가 작습니다. 보통 저희가 5 정도로 기본값을 맞춰드리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숫자를 낮춰서 알람을 작게 사용하는 것이 NICU 환경에선 조금 더 맞는 것 같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조절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Accept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알람 리밋에서 피크 프레셔 알람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또는 이 막대를 잡아당겨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안전장치 해제해 주시고 극단적으로 큰 값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환자 안전과 굉장히 직결된 알람이기 때문에 프레셔 알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른 알람들은 알람에 뜨는 조건을 의미하지만 피크 프레셔 알람은 특히 프레셔가 절대로 이 값을 넘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번, 하드웨어적으로 한 번, 총 2번의 최종적인 방어를 통해서 환자 보호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설정을 잘 해주시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알람이 약간 좀 높다라고 이렇게 팝업창이 떴는데요. 만약 그대로 쓰시고자 하시면 ye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설정을 한 알람은 이 모니터링 값 옆에 작은 하얀색 숫자가 있습니다. 피크 프레셔 옆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프레셔의 리밋을 의미하고요. 이 리밋이 안전하게 잘 설정이 되는지 항상 잘 확인해 주면서 인공호흡기 사용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 프레셔 컨트롤 옆에 화살표 눌러주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설정하셨던 7가지 값들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I 레이쇼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I 레이쇼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확인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ccept를 눌러보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설정하는 값이 Accept를 눌렀을 때 이 아래쪽에도 위치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값 눌러주시고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고 하시면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값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은 핵심적인 값만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의 프레셔 그래프, 녹색의 플로우 그래프, 하늘색의 볼륨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 민 프레셔, 핍에 대한 모니터링 값 확인하실 수 있고요. RR, I 레이쇼, FiO2, 미닛 볼륨, VTI, VT를 통해서 VTI는 흡기식 타이다 볼륨이고요. VT는 호기식 타이다 볼륨입니다. 이 값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CDY에는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의 약자인데요.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폐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리키지가 확인되는데요. 이 리크 값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스트가 잘 끝난 상태에서는 10% 내외가 나오는 것이 보통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환자한테 연결했는데 혹은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환자가 사용하는 도중에 이 리크 값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은 환자에게서 혹은 서킷이나 장비 내부에서 리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리크를 잘 확인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환자에게서 리크가 많을 때 과연 장비나 서킷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럼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테스트럼을 걸었을 때 리크가 10% 내외거나 환자와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장비나 서킷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 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값이 있는데 지금 표시가 되지 않죠. 환자 아이콘 옆에 BW, 바디웨이트 항목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환자의 바디웨이트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00g이다라고 결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다 볼륨은 여기 표시되지만 타이다 볼륨 환자의 바디웨이트 나눠가지고 kg당 타이다 볼륨을 표시해 줍니다. 실시간으로 이 수치를 확인해 주시게 되면 환자의 폐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걸기 전에 테스트런 상황에서 설정값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FiO2 25가 지금 잘 나오고 있죠. 핍5가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처럼 딱 맞진 않더라도 보통의 오차는 대략 5% 정도, 정말 많아도 10%를 넘지 않아야 정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RI 같은 경우 50 설정한 게 50이 나오고 있고요. 피셔 10을 설정했는데 10에다가 5를 더해서 15 정도의 피크 프레셔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프레셔도 잘 측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자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Y자라는 아이콘이 Y 센서가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Y가 표시가 되고 있으면 현재 측정되는 이 값은 내부의 초음파 센서와 Y 센서가 잘 협력을 해가지고 두 가지 전부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Y 센서 중에서 플로우 센서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센서를 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설정값이 이상해지면서 알람이 뜨면서 Y가 X가 되는데요. Y가 X가 되면서 어떤 알람이 뜨는지 보십시오. 지금은 서킷이 잠깐 빠졌었기 때문에 페이션트 서킷 디스커넥티드라는 알람이 떴는데 지금은 Y 센서 디세이블드 센서 나린 서킷이라는 알람으로 바뀌었죠. 플로우 센서가 서킷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알람이 뜨는 거고요. 플로우 센서가 지금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초음파 센서가 생각했을 때 플로우 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Y 센서 디세이블드, 즉 플로우 센서가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센서가 서킷 안에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Y가 X가 되었는데, 즉 Y 센서가 동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로우랑 볼륨이 제대로 잘 측정이 되는 이유는 내부의 초음파 센서가 잘 동작하기 때문인데요. 알람을 끄는 방법은 이 종소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부의 초음파 센서가 잘 동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전과 동일하게 여러 값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제가 플로우 센서를 완전히 한번 빼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블을 떼서 플로우 센서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은 Y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알람도 사라지면서 Y 센서 디스커넥티드, Y 센서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Y 센서가 빠지면 Y 센서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내부의 초음파 센서가 사용이 되는데요. 내부의 초음파 센서가 사용되면서 측정되는 값은 내부의 초음파 센서로만 측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아이콘 두 가지가 있는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서킷의 컴플라이언스가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 서킷의 컴펜세이션, 이 보상 기능이라는 것이 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보상 기능을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달 볼륨이 조금 전에 6mm 정도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타이달 볼륨이 22mm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보상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에 표시해주는 타이달 볼륨은 더 이상 환자 폐에 들어가고 나오는 값이 아니라 인공호흡기에서 출발하고 인공호흡기로 들어오는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자 폐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시 보상 기능을 켜보도록 하겠고요. 보상 기능을
다시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더 이상 타이달 볼륨이 20 정도가 아니라 6 정도로 굉장히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상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타이달 볼륨은 환자 폐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초음파 센서를 사용했을 때는 서킷 테스트를 잘 하셔가지고요. 서킷의 컴플라이언스가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적정 범위 내에 있을 때 보상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서킷 모양의 아이콘이 뜨고, 이 아이콘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 폐에 들어가고 나오는 값을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상태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Y 센서를 사용해 볼 텐데요. 플로 센서를 저희가 뺐는데 플로 센서를 다시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센서 케이블 연결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나오죠. 컨티뉴 눌러주시고 막아주신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을 뽑고 나서 다시 꽂게 되면은 무조건 플로 센서를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캘리브레이션 다시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플로 센서 케이블을 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센서만 서킷을 잠깐 빼야지 케이블 자체를 뺐다 다시 꽂아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가능하면 빼지 마시고요.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 플로 센서를 서킷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게 되면요, 지금은 이 Y가 X가 되어 있죠. 하지만 몇 번 동작을 하다가 내부의 초음파 센서랑 플로 센서랑 측정값이 같아지면은 Y가 X가 되었더니 다시 X가 없어지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즉 Y 센서가 동작되는 거죠. 내부의 초음파도 동작이 되고 있고 이 Y 센서라는 항목도 동작을 하면서 둘 다 완전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측정값이 지금은 내부 센서와 Y 센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 값을 잘 측정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서브웨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서브웨이는 Y 센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초음파 센서가 Y 센서를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Y 센서가 응축수나 네뷸라이저 약물 등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 센서를 전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브웨이의 인공호흡기는 내부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킷 테스트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서킷 테스트를 잘 하신 상태에서 Y 센서랑 내부 초음파 센서랑 잘 동작한다면은 알람이 뜨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알람이 뜬다. 알람이 뜨는 것은 Y 센서 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의 문제는 물이 찼거나 네뷸라이저 약물이 많이 축적이 돼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뷸라이저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플로 센서를 빼서 네뷸라이저 약물이 플로 센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환자가 인공호흡기 사용하면서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 O2 부스트, 그냥은 안 되고 2초를 눌러줘야지만 100% 산소가 1분 동안 제공되고요. 1분 동안 알람이 꺼지는데요. 이 기능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텐데, 문제는 굉장히 작은 신생아 같은 환자 경우에는 이 고농도의 산소를 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시죠. 따라서 메뉴버 버튼 손모양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O2 부스트 레벨 눌러주신 다음에 현재 FiO2 플러스 몇 정도만 줄 거냐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O2를 조금 더 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시게 되면은 100%가 아니라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기능 사용하셔가지고 농도를 좀 낮춰주실 수가 있겠고요. 환자가 안 좋아질 때마다 저희가 환자를 케어하면서 환자가 왜 안 좋아졌는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30초짜리 동영상 버튼이 있고요.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이 화면이 저장이 되어가지고요. 가장 오른쪽 이 아이콘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스크린샷 탭에서 누른 만큼의 이 사진이 저장되고 그 사진을 확인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모니터 아래쪽에 보시면 USB를 꽂는 포트가 있어서 그 포트 USB를 꽂아 주시고 원하시는 사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추출 눌러주시게 되면은 추출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0초짜리 동영상 버튼은 사실 동영상은 아니고요. 파노라마처럼 이 그래픽을 저장하는 건데요. 누른 시점에서 전 15초, 후 15초, 총 30초의 환자의 데이터를 저장해서요. 가장 오른쪽 아이콘에서 리코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눌렀던 시점에서 전 15초를 확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정값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위쪽에서는 어떤 알람이 떴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서는 프레셔랑 플로 그리고 볼륨의 저효값이 어땠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서버 리코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있는데 눌러주시게 되면은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15분에서 72시간까지의 간단한 이 프레셔, RR, 미니 볼륨, 타이다 볼륨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드라이빙 프레셔가 있고 플로우 E라는 게 있는데요. 플로우 E는 엔드 익스플레토리 플로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그래프가
환자 흡기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에어 트래핑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기 갇힘 현상이 생겨서 CO2가 더 리텐전되면서 또 오토피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환자가 과연 호기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플로우 E 값이 0이 나오면은 환자가 그래도 호기를 다 한 상태에서 다음 흡기를 시작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플로우 E 값이 1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환자가 호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기가 되기 때문에 에어 트래픽, 즉 공기 갇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CO2 리텐전이나 오토피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플로우 E를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환자를 케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넘어와서요. 알람 끄는부터 설명드렸고 스탠바이는 눌러주신 다음에 스탑 벤틸레이션은 그냥은 안 되고요. 2초를 누르고 있어야 인공호흡기가 잠깐 멈추고요. 필요하시면은 다시 스타트를 눌러가지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엔 디스커넥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디스커넥션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산소 농도 설정해 주시고 억세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프리옥시저네이션이 진행되고요. 준비가 되시면은 환자에게서 서킷을 빼시게 되면은 인공호흡기가 잠깐 멈춥니다. 알람도 1분 동안 뜨지 않고요. 이때 환자에게서 오픈 석션이나 컬처를 하시거나 필요한 작업을 해주시고 다시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때 동안 SpO2가 떨어졌을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옥시네이션 한 번 더 산소화를 해주고요. 만약에 1분 동안 필요하시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필요 없으시면 피니시 눌러가지고 산소를 고농도 주는 것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오픈 석션 하시거나 컬처 하시거나 잠깐 썰기에서 환자에게 제거하실 때 디스커넥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눌러주시게 되면은 프레셔 컨트롤과 PRVC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PRVC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의 약자입니다. 즉 볼륨 컨트롤의 일종인데요. 볼륨 개런티라는 유명한 모드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해서 다른 것들은 프레셔 컨트롤과 똑같습니다. 프레셔 대신에 타이달 볼륨을 입력하게 되면은 프레셔 대신에 타이달 볼륨이 결정이 되고 이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프레셔가 조절되는 그런 모드를 의미하고요. 프레셔 리밋이 잘 걸려서 그 프레셔가 넘지 않게 보호를 잘 해주시는 것이 PRVC 사용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셔 서포트가 있고 볼륨 서포트가 있는데요. 프레셔 서포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FiO2, PSOP 세 가지 기본적인 값들 설정해 주시고 엔드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플로우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얼마큼 떨어졌을 때 호기 전환해 줄지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치를 높이면은 흡기가 좀 더 빨리 끝나게 되겠고요. 수치를 낮추면은 흡기가 조금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포트 모드에서 흡기와 호기의 전환을 결정해 준다.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랑 트리거는 동일하고요. 엠미아 타임이 있습니다. 환자가 얼마큼 숨을 안 쉬면 다시 백업을 컨트롤 모드로 걸어줄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엠미아 타임의 기본값은 10초인데요. 10초에서는 10초 동안 숨을 안 쉬어야지 백업을 넣어주기 때문에 디세츄레이션이 발생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 보통 5초 전후로 사용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환자가 엠미아 상황, 숨을 안 쉬었을 때 백업이 걸렸을 때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 프레셔 컨트롤에서 백업 RR 어떻게 할 건지, 백업 PCOP 어떻게 할 건지, 백업 TI 흡기 시간이죠 어떻게 할 건지를 꼭 결정해 놓으신 다음에 환자가 숨 안 쉴 때 이런 식으로 백업이 걸리게끔 해주시면 환자를 잘 보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값 설정해 주시고 억세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억세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환자가 숨을 안 쉬면 엠미아 상황이 이어지는데 환자가 숨을 쉬게 되면은 폐 모양이 뜨면서 플로우에 흰색이 생기면서 환자가 자발호흡이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서포트 모드 사용해 주시고 환자가 숨이 없으면은 PS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PC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No Patient Effort라는 알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자 자발호흡을 현재 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프레 서포트 기능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눌러주신 다음에 볼륨 서포트 볼 텐데요. 볼륨 서포트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타이달 볼륨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프레셔 서포트랑 동일합니다. PRVC처럼 이 볼륨 서포트는 프레셔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타이달 볼륨을 설정해서 환자가 숨을 쉬려고 할 때 그 타이달 볼륨만큼 볼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레셔가 자동 조절되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눌러서 SIMV가 있는데 SIMV는 다음 모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눌러서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를 둘 다 설정해 주신 다음에 offset 해 주시게 되면은 SIMV가 동작한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눌러주신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잠깐 볼 텐데요. 하이 프리퀀시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FiO2, mean pressure, amplitude pressure, frequency 네 가지 기본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IRL까지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을 좀 끄겠고요.
원하시는 값 설정해 주시고 억세트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Never use an INO low flow sensor with high frequency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INO라는 장비는 우리나라에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신경 안 쓰시고 억세트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동작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모드가 동작이 되겠고요. DCO2가 모니터링 되는데 DCO2 워낙 많이 보시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항목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항목도 비슷하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프리퀀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 프리퀀시 사용하시다가 잠깐 앰플리튜드를 멈춰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메뉴바 버튼 눌러주시고 속모양 조작 버튼입니다. 포즈 오실레이션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은 안 되네요. 2초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잠깐 임프레션 유지하면서 오실레이션, 진동만 잠깐 없애는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청진이나 뭔가 시술을 하실 거 있으면 시술을 해주신 다음에 리즘 오실레이션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오실레이션, 즉 진동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리퀀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 모드에서 이 HFO VTG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VTGT는 볼륨 타겟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레셔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타이달 볼륨을 설정해 주시게 되는데 타이달 볼륨 설정하게 되면은 알람을 이제 바꿀 거냐?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된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프레셔가 자동 조절되는 모드가 하이 프리퀀시 볼륨 타겟팅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눌러가지고 다시 프레셔 컨트롤 좀 바꿔놓고요. 다른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알람님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고 트렌드랑 로고가 있는데 트렌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번 더 트렌드 눌러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1시간에서 24시간 동안에 이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RR이랑 프레셔 굉장히 다 중요하죠. EDI 피크 나발 할 때 설명드릴 건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이달 볼륨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DCO2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다양한 값을 굉장히 정교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 RR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죠. 이 숫자가 바뀌는 것은 이 한 칸에 1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의 평균값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흰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알람이 어떤 것을 떴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이를 확인하시면서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거나이즈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 더 빨리 보고 싶은 것을 눌러서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요. 그 항목을 좀 더 빨리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렌드 눌러주시고 로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핍을 검색을 해서 필터 눌러주시게 되면은 핍 값이 몇 시에 몇으로 바꿨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검색하실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버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네뷸라이제이션 눌러주시게 되면요. 제가 처음에 네뷸라이저 케이블을 인공위 좌측에 꽂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뷸라이저 케이블을 꽂고 네뷸라이저 키트에 연결하신 다음에 시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스타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뷸라이저가 시작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뷸라이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버 눌러주시고 스태틱 메저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흡기 중단과 후기 중단 키가 있어요. 그래서 흡기 중단 키를 누르고 있으면 액티브라고 활성화되었다고 뜨면 놔주시고요. 호기 중단키 누르고 액티브라고 활성화되었다고 뜨면 놔주시면요. 이렇게 토탈 핍, 호기 저항 등등의 굉장히 중요한 값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이런 메카닉 값을 굉장히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는 이 스태틱 메저먼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드밴스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베이직 눌러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꼭 필요한 값들만 보면서 이 그래픽을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실 것 같고요. 뷰에서 루프 보시게 되면은 루프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플로우 볼륨 루프랑 볼륨 프레셔 루프가 있는데 볼륨 프레셔 루프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래서 환자 보통 바이탈 괜찮을 때 R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레퍼런스 기능이고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현재 환자가 호흡을 하는 루프가 하늘색으로 그려지게 되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폐가 안 좋아지거나 기도가 안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아까의 하늘색과 지금의 흰색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프레셔가 고정이기 때문에 가로가 프레셔예요. 이 루프에서 가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위랑 아래랑 가로가 똑같고요. 하지만 볼륨이 세로인데 볼륨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와 비교해서 볼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루프를 보시면서 아까와 비교해서 현재 어떤지를 굉장히 잘 비교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필요하시면은 이 루프 사용해 주시고요. 뷰 눌러주신 다음에 패밀리 뷰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움직이는 것을 없애고 싶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이 모니터링을 하고 싶을 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뷰 눌러주시고 다시 어드밴스드 눌러주신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이 화면으로 볼 거고요. 락 스크린은 눌러주시게 되면은 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터치나 설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여기 버튼을 2초 눌러가지고 락을 해지해 주신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눌러주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정도 기능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